네, 7월 1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9,000달러대, 이 3만 달러를 일시적으로나마 반납을 하기도 했어요. 비트코인이 조금 후퇴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줄줄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하루 동안 85% 폭등했던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10%대 하락세를 조금 보였었는데, 거기서 지금 또 조금씩 회복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큰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31,500달러 부근의 어떤 연고점을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면서 온전하게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하나고, 이제 XRP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XRP가 더 갈 것인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단순하면서도 본능적이고 또 원초적인 그런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실 증시 흐름도 이번 주에 좋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도 잘 나와줬고, 대형은행들 실적 호재도 있어서 증시가 좋았어요. 한 주 내내 조금 반등을 잘 해줬는데, 마지막 장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뭐였나 하고 좀 짚어봤더니, 미국의 예비군 3,000명을 유럽 작전에 동원하도록 이 행정명령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대서양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현역 군인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카드기는 한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도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비군 3,000명을 유럽으로 파병하겠다라며 나름의 어떤 전쟁 리스크를 고조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좀 보인다라는 게, 이거 지금 대선용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의 정확한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약간 뜬금포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에는 증시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눌리는 모습, 증시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좀 눌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순조로운 흐름을 좀 보여줄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3만 달러까지 잠깐 깨지기도 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1달러까지는 좀 순조롭게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 지지를 잘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살짝 지금 깨졌습니다. 금이가 있는 상황인데, 뭔가 봤더니 요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뭔가 흐물흐물하는 게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켓 우페이드 히에가 분석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3200달러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잘 해준다라면 32,400달러 이후에 4만 달러 랠리 가능성, 이번 주 내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31,500달러 부근의 연고점 터치 이후에 저항을 직접적으로 맞은 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뉘앙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3200달러,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딱 더 빠지게 되면, 특히 이제 종가 마감을 3200달러 아래에서 하게 되면 29,500달러까지 추가 후퇴 가능성도 있다. 네. 좀 분위기만, 사실 바이든 이거 예비군 이슈만 안 튀어나왔어도 사실 31,000달러 위에서 조금 자리를 해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좀 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런 거 하나 튀어나오니까 좀 시장이 지금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한 반나절 전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3800달러 위에서만 잘 유지를 해주면 모든 게 다 오케이야. 만약에 더 이 아래로 빠질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빠질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이 한번 급등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도 있어, 알트 랠리가 도래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알트코인들의 모멘텀 모색 가능성,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구간, 이 박스권 행보 구간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디맨드 구간이기 때문이야. 수요 구간이기 때문인데, 특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집중 매수한 구간이고, 딱 지금 요 사이 요 구간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 수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돼 준다라면 완전 땡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지지 라인으로 전환될 거야. 지금은 저항이지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잘 뒤집을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31,000달러 위에서 31,500달러 연고점 우리가 찍은 것까지만 좀 잘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가 2018년, 2020년 사이클과 지금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저번 반감기와 이번 반감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때 올타임 하이 찍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약세장 마이너스 84%, 그리고 프리헤빙 시즌이 500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360% 랠리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박스권 랠리였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 위에 지금 69,000달러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 반감기를 앞둔 요번 사이클 시장을 보면 베어마켓이 마이너스 77%, 요때 저번 반감기 때 시즌에서는 마이너스 84, 이번에 마이너스 77, 그리고 지금 프리헤빙 시즌을 500일로 기준으로 저번같이 500일로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이제 중간 왔어. 중간 가운데쯤 온 거고, 박스권도 보면 알겠지만 야 아직 반도 안 갔어. 이제 반 갈까 말까 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오르락 하더라도 내리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르락 하다가 더 올라갈 줄 알았지만 막혀서 내리락 하다가 반등하다가 결국에는 저점 한번 확인하고 빵 찍어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텀 더블 바텀 확인, 강세 랠리, 굉장히 전형적인 이 기술 패턴을 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준다라면 5만 달러까지 가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확인할 거야.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랠리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15만 달러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짚어봤지만 어디였더라? 기관이 제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어디였는지 지금 애매한데 비트코인 전망을 하나 내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시장에 딱 이 유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전고 돌파하기에 앞서서 다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큰 폭의 조정도 가능해. 그러고 나서 전고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10만 달러 랠리 할 거야. 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구간까지 한번 요 박스권 여기까지 한번 랠리를 해준다라면 이때부터는 조정 가능성 있다. 이런 것도 조금 어디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익절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계속 이제 롤링업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분이 차관 부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조금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5만 달러 부근까지 가면 저항 맞고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단순히 저항이 아니고 바닥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더블 바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반감기를 거칠 거고 폭등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 반감기가 내년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바텀을 확인하게 될 시기가 연말 연시라는 거예요. 타이밍상으로 보면 물론 갑자기 여기서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가 닥쳐왔잖아요. 갑자기 비트코인 ETF를 놓고 기관들, 그것도 뭐 그냥 애진간한 기관들이 아니고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데가 지금 돈 처먹겠다, 돈 해발라 먹겠다고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리플이 일단 규제권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송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갑자기 고꾸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갈 겁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호재 이슈를 등에 업고 한번 갈 건데 하반기 어느 시점, 연말이나 연초 어느 시점에 한번 바닥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 시즌의 어떤 패턴을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판박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라면 5만 달러 부근 한번 갔다가 다시 이 바닥 라인에 해당하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 여기까지도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정말 큰 틀에서 어디 메모해 놓으시고 이 노트북이나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딱 그냥 큰 틀로 하나
가져가 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이미지 같은 거 하나 캡처해 놓으셔도 되고, 제가 보기엔 되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세라피스트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나의 비트코인 프리딕션은 이거야. 2023년에 블랙록이 ETF를 신청을 했고 2024년 내년에 승인이 될 거야. 아마도 내년 반감기 전이겠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2025년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할 거야. 그 위에서 자리할 거고 2026년쯤에 이제 기관들의 포모, 기관들이 막 너도나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2027년에 규모가 작은 나라들에서 비트코인 채택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뭐 엘살바도르의 후속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를 지금 이 사람은 2027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8년에 비트코인은 50만 달러, 개당 50만 달러의 자산이 될 거고 2029년부터는 대규모 국가들, 약간 사이즈가 있는 선진국들에서도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2030년에 마이클 셀러는 어마어마한 조만장자가 돼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플랜이죠. 10년 플랜. 2030년까지. 근데 지금 이미 2023년에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큰 그림에서 당장 뭐 이렇게 조금 막 뭐 몇천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는 거 뭐 그런 거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죠. 당연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중장기 대응, 어떤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다가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타임 테이블도 저는 좀 약간 설득력이 있었어요. 보면 그렇지 내년 반감기 전에는 승인되겠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69,000달러 전고 뚫고 나서 2025년 뭐 연말쯤에 2024년에서 2025년 어느 시점에 10만 달러 이상 가능하겠지. 그렇지.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등을 중심으로 출시가 된다라면 기관들 당연하지. 엘살바도르 제2의 엘살바도르, 제3의 엘살바도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러고 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시장을 조금 길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스탠스를 조금 오랫동안 견지하실 분들은 요런 그림들, 요 앞에 거, 요건 이제 다음 반감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거고, 조금 더 크게 이건 약간 시대적인 전환 포인트인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아주 거대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전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짧게는 요거, 좀 크게는 요런 거. 그래서 한 10년 플랜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플 판결 잘 나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래서 일단 리플 판결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크립토 윈터는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선언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뭐 살짝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이슈라기보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가능성, 이런 우려로 시장 전반, 자본시장 전반이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로이터의 이런 선언적인 부분들은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 신청, 여기에 리플 판결까지 잇따라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세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쯤 승인이 돼서, 일단 ETF 승인 이슈로 인해서 한 5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상, 기분상. 그래서 언제쯤일까에 대한 어떤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SEC가 블랙록과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위스덤 트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에 착수했다. 예, 뭐 이렇게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시월스를 비롯해서 몇 개는 이미 이 검토 작업까지 마쳤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번 뭐 반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일단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투자 민주화 책임이 있다, 우리 같은 월가의 기관들은.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걸 지금
시장 어떤 투자 민주화 이런 방향의 변화를 지금 우리는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블랙록의 이름이 붙으면 일단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는 자산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자뻑 멘트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서 블랙록이 가진 상징성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 규제 당국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블랙록 CEO가 언론에서 이 올드미디어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나 보구나라는 어떤 뉘앙스적인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SEC가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이 검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과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왠지 분위기는 그냥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선명하게 느껴지고 전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SEC가 이거 승인 거절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거야. 승인될 가능성 높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전 SEC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도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